자, 이번에 같이 볼 학교는 21년도 상원고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3번부터 같이 한번 쭉 풀이를 해볼게요. 자, A와 B가 정수이고 n이 60 이하인 자연수일 때 저 다항식 중에서 이꼴로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은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뭐야? 3차식이죠. 그래서 3차식이지? 3차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해요. 근데 범위상 3차 함수가 안 들어가는 관계로 이렇게 소개를 해줄게. 자, 이 친구가 x 세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n이 어떻게 정리가 된대? x 빼기 1과 x 더하기 a, x 더하기 b로 식이 정리가 된다고 하죠.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뒤에 거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 b라고 나오겠죠. 그럼 얘를 또 전개를 합니다. 그럼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a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x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뭐 이쪽은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전개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은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a, b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x. 그다음 맨 뒤에는 마이너스 a, b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가 가능하죠? 자, 이 친구는 있어 없어? 제곱이 없으니까 0이면 되고요. 이 뒤에 친구는 n과 같으면 되지? 자,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 빼기 1이 0이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다? 1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ab가 n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n과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n은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 b를 세면 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a와 b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그 얘기는 a와 b는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더해서 1이 되고 부호가 다르대. 그걸 만족하는 a, b를 쭉 나열을 해볼게. 예를 들어 a가 1이면 얘는 0이잖아. 그럼 부호 같지? 0이잖아. 곱하면 0이지. 그럼 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얘가 만약에 a가 2야. 그럼 b는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그럼 가능하다는 거야. 0보다 작은 n이 2가 나온 거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애들 쭉 작성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키워봐. 그럼 3하고 마이너스 2지?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n을 쭉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n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 이하의 자연수라고. 중간에 하다가 멈춰야겠죠? 그럼 쭉 한번 써줄게. 그럼 4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12니까 가능하죠? 5하고 마이너스 4 곱하면은 마이너스 20이니까 가능하지. 그 다음에 6하고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30 가능하고요. 7하고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42 가능하죠. 그리고 8하고 마이너스 7 곱하면 마이너스 56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이 다음 거부터는 98에 70이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만족하는 n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 써서 작성을 해도 되지만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것만 이용을 해서 몇 개 있는지 세도 돼요. 1, 2, 3, 4, 5, 6, 7이니까 7개가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완전히 부등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그냥 소개만 해볼게. 자, fx와 gx가 둘 다 2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에 대한 실근을 가지면 실근, 허근, 즉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fx에서 판별식을 먼저 써볼게. fx는 자, 여기서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을 만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제곱이 되므로 여기서도 판별식을 써주면 9 마이너스 4k제곱이 되겠구나. 선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웬만하면은 이번에는 부등식으로 그냥 소개를 할게요. 알아두면은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fx가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25 플러스 4k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만족하냐고 물어봤어. 이 gx도 실근을 가지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9 마이너스 4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4k 제곱이 k제곱이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므로 정리해보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근데 누가 봐도 아닌 게 확인이 되죠?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이 여기에 들어가느냐라고 소개를 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라고 되어 있지? 여기 안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발례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니은도 똑같은 상황으로 소개를 해볼게. 자, 니은 gx가 실근을 가지면 방금 이 상황이죠? 판별식 방금 썼던 거니까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이면은 이번엔 fx 허근을 가지니까 얘 반대가 되잖아. k가 마이너스 2분의 34분의 25보다 작냐? 그럼 얘도 뭐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이 있는데 얘가 어디에 포함이 돼야 돼? 얘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전혀 포함되는 상황이 안 보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고 그럼 얘가 틀렸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사실 반대로 아닌 경우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발례를 든다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나 뒤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디귿은 어때요? fx가 허근을 가지니까 k가 마이너스 25보다는 작고요. 자, gx 허근 가지면 이 부호 반대로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또는 k는 2분의 3보다 크다예요. 그럼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작은 이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고 2분의 3보다는 크다라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그래서 디귿은 맞다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항을 풀려면은 부등식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명제에 대한 얘기까지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풀리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이 좀 납득이 안 가면은 발례를 들어서 성립하네 안 하네만 판단을 해주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선 성립을 하지만 뒤에 성립 안 하는 애들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겠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서는 K가 2야. K가 2면은 앞에 건 성립하지만 뒤에 건 성립을 안 하네? 그럼 틀렸어. 이 경우는 뭐 K가 그냥 K가 0이야. 앞에 건 성립을 하지만 뒤에 거는 안 하네. 틀렸네. 근데 여기서는 다 성립을 하는구나. 그래서 맞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게 되면은 되게 형태가 특이해 보이잖아.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별거는 없어요, 사실. 그 별거 없는 거를 차분하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두 근이 a-b분의 fa, b-a분의 fb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다를 이제 한번 살펴봐봐. 나는 어때? 뭔가 비슷하게 생겼죠? 다는 어때? 역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분모가 a-b가 있는데 여기도 있는 게 좋잖아. 나눠볼까요? a-b분의 fa-fb네. 값이 5래요. 자, 여기도 양변을 a-b로 나눠볼까요? 그럼 a-b의 제곱분의 fa 곱하기 fb가 마이너스 6이네. 근데 잘 보니까 이 형태가 지금 주어져 있는 두 근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자, 합을 이용해볼까? 합. 두 근의 합은 a-b분의 fa랑 b-a분의 fb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두 개를 a-b로 통분을 해주니까 여기는 fa 그대로 올라오고 여기는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fb가 되겠죠? 그럼 두 근의 합은 2차 방정식에서 뭐와 같아? 마이너스 b와 같죠? 근데 형태가 주어진 형태가 지금 내가 구해놓은 것과 똑같은 게 확인이 되지? 따라서 마이너스 p가 5가 되므로 p는 마이너스 5구나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곱을 봅니다. 두 근을 곱하면은 얘네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a-b가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생기지? 그럼 fa랑 f-fb가 곱해져서 이 값이 뭐와 같다? q랑 같다고 소개를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요만큼에 대한 형태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럼 q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라고 써줄 수가 있네요. 그럼 결론. x제곱 p 대신에 마이너스 5, q 대신에 6. 자, 얘의 두 근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a-b분의 fa, b-a분의 fb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 뭘 구해야 돼? a-b분의 fa 플러스 fb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두 근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차를 생각을 해보면은 a-b로 통분이 되죠? fa에서 마이너스 fb를 빼니까 fa 더하기 fb가 되겠네요. 근데 차라고 하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는지가 의문이 들잖아. 하지만 여기서 조건을 줬죠. a가 더 크대.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분모는. 그 다음에 가도 괜히 준 게 아니지? 이 위에 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차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두 근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x-2와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두 근이 3과 2니까 3에서 2를 빼서 답은 1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를 만들어주는 상황이 좀 눈에 익도록 연습이 돼야겠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뒤로 넘어갈게요. 17번을 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 지금 내가 풀어주는 문항 말고도 어려워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지만 그 외의 문항들은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풀이를 안 하는 거니까 왜 풀이가 없지 싶은 것들은 당연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돼요. 자, 17번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왜 내가 이걸 구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풀면은 쉽게 납득이 되겠습니다. px가 다음처럼 주어져 있고 이 문장을 한번 봐봐. px의 100제곱을 p의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한번 써볼게. 어떤 px의 100제곱을 써볼까? 100제곱 해봐. 왜 100제곱 하면 되죠? 그럼 2분의 1도 100제곱이 되고요. x 더하기 1도 100제곱이 됩니다. 뭐 그냥 써도 되지만 굳이 나눠서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100제곱 그냥 100 붙이는 거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어려운 거 아니죠? 다음 얘도 써봐. x제곱 마이너스 2를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란 소리죠. x자리에다가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옮겨봐봐. 옮겨. 뭘? x 더하기 1의 100제곱을 뭘로 나눈대?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1, 즉 뭘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죠. 2차식으로. 그럼 그 나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rx라고 쓸 게 아니라 1차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풀이잖아. 이 식을 세우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뭐해? 뻔한 거 아니야? 이 가운데 친구를 0으로 만드는 걸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럼 x에다가 뭘 대입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겠지? 그럼 1 대입하면은 여기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야? 1이네. 그리고 우변도 1 들어가면 사라지고 a 더하기 b네. 별거 없네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네.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네. 그럼 두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b는 2분의 1이고 a는 2분의 1이 나오므로 r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고로 R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면 2분의 3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답이 2번이더라. 자, 그래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식이고 대입해서 미지수를 구한다. 이게 나머 정리의 기본이잖아. 그 기본을 그냥 숫자가 좀 복잡해 보이게끔 준 것뿐이야. 하지만 똑같이 풀면 당연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당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뻔한 풀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그냥 소개를 할게요. 자, 뻔한 풀이를 소개를 해보면 x, y, z 중 적어도 하나는 1이지. 그럼 누구 하나가 1이라는 게 주어진 거잖아. 그럼 누구를 1로 할까? 본인 마음이에요. x가 1이라고 그냥 둡시다. 적어도 하나가 1이니까. 하나가 1인 건 당연하잖아. 그럼 대입해봐. 그럼 나에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1 더하기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yz다.
그럼 넘어오면 yz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구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할까? 라고 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걸 봐봐. x, y, y, z, zx를 구하라고 하고 근데 x에다가 뭘 집어넣기로 했어? 1 집어넣기로 했죠. 얘는 y 더하기 yz 더하기 z네. 오잉? 어딨어? 그대로 있죠. 얘는 뭐와 같아? 마이너스 1과 같죠?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전혀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문제 이렇게 똑같이 생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번까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자, 이 문제는 사실 일품이라는 교재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숫자도 아마 좀 다른가? 똑같나? 어쨌든 뻔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인데 모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 자, 차분하게 봐봐. 자, 우선은 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A, B, C, D는 자연수예요. 저게 없으면 사실 못 풀어. 항상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이 있으면은 풀이에 대해서 나중에서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야 한다.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럼 Z를 A 더하기 BI라고 뒀습니다. 그럼 Z를 A 더하기 BI라고 뒀대. 그럼 Z랑 Z 바를 곱했어. 즉, 켤레끼리 곱한 거죠. 외우세요, 웬만하면. 자, 켤레끼리 곱하면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럼 진짜 외우는 게 나아. 어차피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값이 5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기 앞서서 요 형태를 한번 잘 봐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러고 쓰고 말잖아. 근데 여기서는 무슨 조건을 줬어? 자연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 A와 B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곱 더해서 5 되는 경우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밖에 없겠지. 즉, A와 B가 가능한 순서상은 뭐가 된다? 1하고 2거나 또는 2하고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그냥 결정이 된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해놨으면은 그 뒤에 것도 해석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그럼 봐봐. Z 바 더하기 W 바 더하기 ZW 바 Z 바 W 주어져 있죠. 그럼 식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이 접해봤으면 얘를 묶을 생각을 해야 되지. 자, Z로 묶어주면은 Z 바 더하기 W 바 W로 묶어주면은 Z 바 더하기 W 바 그럼 Z 더하기 W고요. 얘는 Z바 더하기 W 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켤레 관계라는 게 납득이 되나요? 여기에다 바 씌우면 오른쪽 거랑 똑같잖아. 근데 Z 더하기 ZW는 어떻게 쓸 수 있어? Z랑 W 더하면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D의 I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게 Z 더하기 W야? 곱했네? 자, 그럼 결론. 두 개를 곱했어. 켤레끼리 곱하면 어떻게 하기로?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해서 더하기로 했어요. A 더하기 C의 제곱과 B 더하기 T의 제곱을 했더니 그 값이 얼마다? 41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걸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제곱 더해서 41이 되는 경우는 뭐 더하기 뭐밖에 없어요? 9 더하기 36밖에 없습니다. 즉, 이 앞에 있는 친구가 3이고 이 앞에 있는 친구가 9 더하기 36이 아니지? 9 더하기 25죠? 응?
아닌데? 16 더하기 25가 됩니다. 즉 4의 제곱과 5의 제곱이 더해졌을 때 41이 나온다는 게 판단을 쓰지. 그럼 얘가 4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인 경우거나 또는 얘가 5고 얘가 4인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걸 순서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B 더하기 D. 자, A 더하기 C가 4예요. B 더하기 D가 5입니다. A 더하기 C가 5고요. B 더하기 C가 4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가 있어? A랑 B가 1, 2 아니면 2, 1이라고 줬지.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갈래가 넘어가겠죠? 자, A가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요. 어떻게 나와? C는 3이 될 거고요. D는 3이 될 겁니다. 또는 반대로 A에다 2를 집어넣고 B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C는 2가 될 거고요. D는 4가 될 겁니다. 혹은 자,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눠지겠지? 2, 1 넣어주면은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반대로 1, 2를 넣어주면은 A, B에다가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즉 C와 D의 순서상은 3, 3, 2, 4, 3, 3, 4, 2 이 네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W랑 W 바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럼 W 곱하기 W 바도 켤레끼리 곱했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실수 제곱, 허수부 제곱하기로 했지? 자, 그럼 이 네 가지 순서상을 이용해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구해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9 더하기 9니까 18이 나오거나 4 더하기 16이니까 20이 나오겠죠? 얘네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럼 둘 중에 최대는 누가 된다는 거야? 20이 된다는 거겠죠. 따라서 결론은 답이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수 조건이 없었으면 이 제곱합이 5라고 했을 때, 제곱합이 41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딱 정해질 수가 없는데 자연수기 때문에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